예, 반갑습니다. 유사입니다. 이제 5월 16일 월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주요 신문들의 헤드라인들을 위주로 살피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북한 코로나 이야기가 모든 언론을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을 차분하게 정돈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북한 쪽 사정이 심각해 보이는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만, 자, 지난 코로나 우리가 약 2년여 이상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았고 우리도 홍역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와중에 북한이 취한 태도는 뭐였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계속된 핵도발, 미사일 도발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무시하고 쉬쉬해서 그렇지 어느 한순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이 또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중에도 계속해서 예,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런 북한을 두고 지금 현재 이 언론이 이렇게 북한 코로나가 이렇게 엄중한지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죠. 여기에 뭐 인도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북한 정권이 그렇게 미사일 한 발당 최소 18억 원 내외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돈으로 전 세계 각국이 그 난리인데 아무런 준비를 안 했을까요, 북한이? 북한도 엄연한 정권이고, 여러분. 유엔이 인정한 국가입니다. 동시가입국이잖아요, 남북한. 여러분, 지금, 어느 분야에서는 북한이 형편없이 인프라가 형편없을 수 있는데요. 이 온정주의적, 북한에 대한 시각, 이거 우리 좀 교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터무니없는 그런 꼴이라면, 그건 북한 정권의 책임이죠. 1차적으로.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어야 될까요, 여러분? 북한이 핵 개발을 위해서, 군비 증강을 위해서 들인 돈, 그 반만 북한 주민들의 편의 또는 안전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면 이거 못 구할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절 어땠습니까? 4인 간의 모임도 그렇게 통제되고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행한 만행들 여러분 기억 안 하십니까? 그건 당연한 걸로 기억하십니까? 언론이 그때 보여준 태도는 뭐였습니까? 지금 언론이 보여주는 태도는 뭐예요? 예, 우리 이거 좀 시각을 교정하고 냉정하게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지금 도와달라 소리도 하지 않는데 뭘 뭐 인도주의니 뭐니 그 호들갑을 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가셔야 됩니다. MB 정권 들어서자마자 광우병 파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촛불 드는 계기로 삼았어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어디에도 틈새가 없잖아요, 지금. 빈틈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코로나를 들고 나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와서 북한 코로나요? 30만에 8명 죽었다, 뭐 10명 죽었다 그런 정도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100명씩 죽어나갑니다. 이걸 왜 제대로 안 다루나요? 이 언론의 편향된 시각요. 너도 나도 지금 우후죽순으로 지금 계속해서 북한 코로나가 지면을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러면 또 뭐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난리 치거나 말거나 할 소리는 해야죠. 북한 코로나는 이렇게 엄중하고 우리 한국 사회의 부조리 이런 거는 뭐 다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 검수완박, 지금 보십시오. 한동훈 청문회의 그 코미디 같은 일, 지금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두고 국회의장 자리 안 내놓으려고, 법사위원 자리 안 내놓으려고 저 발악하고 있는 놈들, 그다음에 민주당 내의 성추행 사건들, 이거 다 덮겠다고 지금 코로나 이렇게 도배를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무슨 인도주의예요, 여러분? 쟤네들이 언제 피도 눈물도 있었습니까? 국제관계, 외교관계라는 거는 상호주의가 기본 원칙이에요. 북한이 보여준 태도, 거기에 상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요. 늘 착한 거, 응? 착한 거 코스프레 그만해야 된다고 여러분. 진짜 착한 놈은 그만큼 단호해야 돼요. 단호하다는 게 악하게 비칠 수 있지만 단호해야 돼요. 물에 물 탄 것처럼 술에 술 탄 것처럼 흐지부지 그건 착한 게 아니죠. 착한 거 코스프레 때문에 착한 척 해야 되기 때문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겠다는 거 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언론의 행태들. 뭐 북한 코로나가 그렇게 중요하나요? 지금 우리 사회 발등의 불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여러분? 국제금리는 요동치고 있고 원자재도 요동치고 있고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인도만 하더라도 밀 수출 금지하잖아요. 우리 식량 자급률이 얼만데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한 심층 보도는 하나 없고 말이에요. 전부 다 정치 뉴스. 그거다 지금 이제 또 북한 코로나입니다. 이걸로 지금 지면을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정부가 하던 거 외신 보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5년 동안에 북한 코로나 외신 보도 뭐 이런 것까지 다 온갖 거 다 끌어가지고 지금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국민 민심을 선동하고 있는데 모든 사실을 다 은폐하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걸로 다 덮어버리잖아요. 북한 코로나가 블랙홀이 되어 있어요. 지금 뉴스에. 이게 정말 바람직한 현상일까요? 북한도 정권이에요, 여러분. 북한도 국가라고요, 꼴에. 어쨌든 간에 이쪽에서 어떤 시각에서 보든 간에 저가 할로로서 하다가 안 되면 도와달라 그러겠죠. 도와달라 소리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설레발이에요? 모든 언론이. 여기에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어제만 하더라도 미국의 정찰기, 고도 정찰기죠. 동해상에서 자기 위치를 노출시킬 정도로 우리가 다 보고 있으니까 허튼 짓 하지 마라. 지금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와중에 풍계리. 경도 복구 작업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예, 일단 군 인사를 조기에 단행할 계획이랍니다. 대장급 인사, 대장급이 지금 7명인데 그중에 5, 6명을 물갈이 하겠다. 예, 군 인사 대대적 물갈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무능한 줄서기 군 인사 완전히 정리해야죠. 자, 그와 관련해서 검수완박 쪽에 지금 새로 장관으로 임명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첫 지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첫 지시사항이 뭡니까? 검수완박에 따르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계 방안을 마련해라. 그렇죠? 경찰이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지금 보게 되면 거기다 검수완박 그러면서 이 경찰이 지금 이 정도는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경찰까지 들어와 가지고요. 경찰 조직을 대대적으로 좀 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업무도 직제도 모든 것도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경찰 한번 보십시오. 해양경찰 있죠. 박근혜 정부 때 없앤다 그랬는데 여전히 해양경찰이 있죠. 거기다가 자치경찰도 들어왔죠. 거기다 뭐 사법경찰, 요새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사법경찰 그래요. 원래 경찰이 하던 치안, 경무, 뭐 정보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되면 경찰이 말이죠. 안기부의 수사권까지 지금 대공 수사권까지 다 가져왔잖아요. 이 경찰이 어마어마한 거대 공룡이에요. 과연 경찰이 그만한 능력이나 되나 모르겠어요. 쪽수는 된다고 하겠는데 쪽수는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한 전문성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공 수사 능력이 그만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국정원만큼. 예, 일반 형사범 수사 능력이 검찰만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전에 자기네들 고유 업무인 치안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단은 검수완박 관련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예, 그다음 이야기가 총리 인준조차도 미루고 대통령 만찬조차 만나서 이야기 밥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하자라는 것조차도 거부하는 이 민주당. 정말 뭘 어쩌겠다는 건지. 거기다 국회 원구성 또한 국회의장 자리도 못 내놓겠다. 도서위원장 자리도 못 내놓겠다. 도대체 뭘 하자는 집단인지. 그죠? 민주당이 이게 공당으로서의 지금 현재 품위, 공당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추행권 이외에도 말이죠. 민주당이 공당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 국회 해산 이전에 민주당 자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 해산하지는 않겠지만. 예, 우리 오늘 아침 지면에 가장 눈에 띄는 제목들입니다. 제목들입니다. 뭐 일부 신문에는 사설까지 지금 내뱉고 있는데요. 예, 뭐 그거는 조금 뭐 가볍게 그냥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설로 올라와 있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예? 코로나에 버드나무 우려 먹으라. 뭐 이거는 북한 의료의 실상이니까요. 홍수, 가뭄, 뭐 이렇게 민둥산, 북한 정권이 그렇게 잘못한 거지. 이걸 매번 그 민둥산 때문에 홍수 나고 하는 거 매번 우리가 그거 다 감당해야 되나요? 그네들은 그 돈을 아껴서 무기나 만들고 자체적으로 좀 자정하고 정신 차릴 수 있게 좀 단호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지금 시점에 인도주의, 글쎄요. 정부 차원에서는 뭐 액션이겠지만 그걸 뭐 선제적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절대 말려서는 안 된다. 저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지금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한전 적자가 지금 1분기만 8조 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전에 제가 예전이라 하기도 참 민망할 정도로 한 4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만 그때 한전 자산이 약 100조였어요. 그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 공기업이라보다 거의 뭐 국영기업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공사로 되면서 공기업으로 지금 이제 인식되고 있습니다만 산자부 그 당시에 동력자원부였는데 예, 정부 부서의 한 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산하기관이나 마찬가지인데 100조였고 그 당시 연간 순이익이 1조 2천억 정도가 나왔어요. 40년 전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말이죠. 지금 자산 규모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잠깐 몸을 담궜던 적이 있었던데 너무 오래돼서요. 자산 규모는 모르겠는데 적자가 지금 1분기에 8조예요. 자, 이렇게 살림살이를 거덜내버리면 전기요금 무사할까요? 전기요금 물가 정책에 따라서 물가 억제에 따라서 억제를 하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한전 쓰러집니다, 여러분. 한전이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민간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풍력이니 태양열이니 그러면서 민간 발전소 있습니다만 한전에서 전부 사주고 어떤 의미에서 수익을 보전해주고 백업을 해주니까 그게 돌아가는 거죠. 민간이 순수하게 그걸 전부 다 너희들이 전기 만들어서 공급하고 팔아라? 걔네들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전기 보내는 거, 송배전 전부 다 한전 설비 이용하는 거잖아요. 전기 파는 거 한전 판매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민간이 갖춰라? 민간이 갖출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일단 붕괴되는 거죠. 에너지 인프라가 붕괴되는 겁니다.
지금 북한 코로나가 중요하나요? 우리가 지금 당장 올여름을 큰 문제 없이 날 수 있을까 걱정해야 되는 판이에요, 지금. 에너지 수급이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하잖아요. 천연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이게 가격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수급 자체도 불안정하고 거기다가 국제 곡물가까지 지금 현재 원자재 곡물가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우린들 지금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판에 북한 코로나가 그렇게 중요하나요? 이 언론들 말이죠. 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고 기사의 우선순위를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기사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자꾸 그렇게 세뇌가 된다고요.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지금 목화 빚어지고 있는 현상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거 다 덮는 거잖아요. 이재명 뭐 여러 가지요. 민주당 내 여러 이야기들 다 지금 덮어 넘어가는 블랙홀로 만드는 거잖아요. 예, 이 탈원전 정책은 시정했지만 이걸 좀 더 속도감 있게 원위치시켜야 됩니다. 이 부품 산업들, 하청업체들 다 붕괴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냥 뭐 선언적으로만 탈원전 정책 폐기다. 후속 대책이 없으면 다 쓰러진다고요. 한전 적자 감당이 없죠, 지금. 지금 이 적자의 큰 부분이 뭐냐 하면 태양열, 풍력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민간 쪽으로 대거 이양돼 있는 그걸 한전에서 사주는 입장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정용 태양열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태양열판 해가지고 하면은 전기세 아끼고 남는 전기는 다시 수익이 발생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거 어디서 나올 거예요? 한전에 팔고 한전에서 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식으로 한전의 적자 구조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예전에는 일부만 그랬습니다. 포항제철이라든지 이런 데 비상발전. 한전에서 좀 공급해주는 전기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데는 그런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전기 이게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그냥 뭐 세밀한 품질 이전에 정전이 딱 돼버리면 그 고로에 들어가 있는 쇠 이런 게 용광로에 들어가 있던 게 전부 다가 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요. 그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 비상발전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포철 같으면 예를 들어서 포항 쪽의 포철, 지금 광양도 있고 하지만 그 포철 자체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20만 킬로와트를 디젤 등유를 떼가지고라도 이게 발전할 수 있게 경유를 떼서라도 발전할 수 있게 경유죠. 경유를 떼서 발전할 수 있게 비상발전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때 전기 부족하고 이럴 때는 그걸 또 돌려가지고 한전에서 공급을 해줘. 그럼 한전에서 샀어요. 그건 일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도 나도 태양열, 너도 나도 풍력이니까요. 저걸 더 전부 다 한전에다가 파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민간은 안정적으로 돈이 나오는 거예요. 한전은 그걸 사가지고 공급하고 하는 건데 전기요금 못 올리게 정부에서 계속 막으니까. 자, 이런 그런 구조로 탈원전을 지금 탈원전의 후유증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저전기 사줘야 되는데 탈원전만 외친다고 해가지고 당장 한전의 재무구조가 경영구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저거 안 사줄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전기료는 못 올리게 돼 있죠. 지금 탈원전을 하면 저거는 되겠죠. 한전 자체의 화력 발전을 덜 돌려가지고 연료비를 좀 아끼고 원전을 가동하고 뭐 이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여지는 크게 크지 않다고요. LNG 발전소하고 석탄 발전소, 화력 발전이죠. 화력 쪽에만 연료비를 좀 아낀다는 거지 아낄 수가 없어요. 아낄 여지가 없어요, 지금. 자, 이런 한전의 재무 구조에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문제를. 그러면 팔리는 만큼만 사겠다. 팔리는 만큼만 정산해 주겠다. 전기라는 게 이게 특수성이 있어서 말이죠.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전기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 다 그만큼 판 걸로 계산이 될 거라고요. 이 정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밖에 못 팔았으니까 정산 이거밖에 안 해주겠다. 난리 날 걸요, 지금. 그러면 지금 곳곳에 있는 풍력, 태양열 다 아마
상당 부분이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 원래는 자기네들이 생산했으니까 자기가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농민들처럼. 이거 왜 한전이 덤태기를 다 써야 되냐는 거예요. 자, 이 구조,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전력 수급 구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탈원전만 외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 이런 게 더 시급합니다, 여러분. 더 시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이죠. 문재인 정부 때 13만 명이나 공무원을 늘려놨어요. 공무원 자르지도 못해요, 옛날처럼. 지금 자르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부정, 비리, 비위 공무원을 색출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다 정리하는 거. 그리고 신규 충원하지 않는 거. 그렇게 하면 조정이 좀 될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잘라낼 방법이 없어요. 비위가 없으면. 비위 있어도 걸핏하면 행정소송하고 하잖아요. 처분 취소 소송 같은 거 걸고 시비 걸고 한단 말이에요. 일단 공공기관 인력 구조 조정을 하겠다는 건데 인력을 감축하거나 동결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데 그게 쉬울까요, 여러분? 공무원 조직까지도 노조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는 판에 이게 쉬울까요? 일단은 윤석열 정부 방침은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큰 틀에서 인력 감축 이거를 이제 또 하나의 목표로 넣나 봐요. 참 기가 막힙니다. 무슨 놈 사회적 가치니 그런 공한 이야기 내세우면서 일자리 그러면서 말이죠. 난리를 피워놨죠, 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공공기관의 부채가 말이죠. 80조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80조가. 예? 임직원 숫자가 무려 12만 명이 늘어났어요. 공공기관에도요. 공무원 13만만 늘 게 아니고 공무원만 13만 명이 늘어난 게 아니라 공공기관의 임직원 숫자도 12만이 늘어났다고요. 2016년에 32만 8천 명이 된 게 2021년 지금 2022년이잖아요. 작년 말 기준으로 44만 3천 명이에요. 부채가 500조 3천억이 되는 것이 583조가 됐어요, 여러분. 한전 적자 이야기 나오니까 이 공기관 재무구조도 보자고요. 자, 이거 지금 혁신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 연금도 손봐야 됩니다. 국민연금 등등,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다 손봐야 돼요. 90년생 이후로는 2050년입니까? 그네들이 수급하는 그 시기 이후로는 90년생 이후로는 연금 못 받습니다. 지금 이 구조로 그대로 가면. 먼저 타서는 놈이 임자예요. 저도 지금 국민연금 그게 뭐죠? 이름하여 노령연금이 되어버렸는데요. 제 나이가 수급 대상자예요. 그 뭐 더 연장해서 받으면 더 많이 받는다. 내 연장 안 한다고. 제때 타고 말지 연장 안 한다고. 다 듣기 좋은 콧노래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탕 발림이지. 탈 수 있을 때 타는 놈이 임자예요. 너 돈이 제법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제 타지 더 연장 안 하겠다고. 네. 자, 이거 지금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공기관이 군살 빼기를 시작했다. 더 늦으면 재정 파탄을 면치 못한다. 이미 예견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연금 다 지금 사회안전망 보십시오, 여러분. 건보재정요. 문재인 정부 때 해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MRI 등등. MRI 지금 보십시오. 정작 MRI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 치료를 못 받을 정도로 MRI가 미어 터지잖아요. 전부 다 보험이죠, 여러분. 건보 거들납니다, 여러분. 임플란트 등등등. 이런 식으로 가면 건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연금, 보험 이런 쪽은요. 자, 공공기관 인사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알박기, 낙하산 인사 여전합니다, 여러분. 여전합니다. 예, 정부의 특정 부서, 특히 기재부 쪽
그다음에 뭐 정부에서 다시 또 민간으로 이렇게 해서 주요 기관들 전부 낙하산식으로 자리 깔고 앉는 거 보셨죠? 심지어는 뭐 취업조차도 신규 채용조차도 상속한다 소리가 나올 정도로, 예, 세습 대물림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거냐는 거죠. 이거 지금 잘 보셔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인국공 등등등 우리가 봤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기회균등, 공정 이런 문제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로남불이라고 했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일종의 음서제도예요, 여러분. 음서. 세습이라고요. 이런 풍조, 이렇게 흐트러놓은 풍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알박기 하는 거 보셨죠? 이게 뭐 돌려막기 인사, 회전문 인사, 그런 차원, 코드 인사 이런 차원을 넘어가잖아요. 곳곳에 전부 내 사람만 집어넣는. 아무리 승자독식의 대통령제라 하지만 너무 심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심했잖아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심합니다. 자, 민간으로 다시 넘어오면 그렇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이야기합니다. 심각하죠. 이게 저출산의 원인일까요? 참 언론이 근시하적이에요. 자꾸 이렇게 어떤 프레임을 갖고 가는데, 여성의 사회활동이라는 거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임신 출산이 경력 단절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뭐 일부 상관은 있죠. 제가 뭐 조금 표현을 거칠게 해서 그렇습니다만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지만 그런 거 저런 거 다 헤아리다가 보면 기업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기업 경영해 보셨나요? 육아, 출산, 예를 들면 저는 단 한 사람도 적어도 그런 부분은 지켜라 소리를 안 해도 정부에서 하라는 것보다 법에서 하라는 것보다가 훨씬 더 많이 그런 부분을 융통성을 부여를 해요. 자식 키우는 것 이상 우리 사회의 이세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것 이상 소중한 가치가 어딨나요? 이런 기업 문화를 만들어줘야지 이거를 막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고 권리처럼 해가지고 말이죠. 지금 산업 현장에 한 가보십시오, 여러분. 고용보험이라는 것 때문에 경력자를 좀 이렇게 진득하니 일을 할 수 있는 회사의 인력 관리, 인사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부서, 파트들도 꽤 많아요, 여러분. 걸핏하면 사표 써버리고 고용보험 타고 속된 말로 좀 놀다가 다시 일하고 싶으면 이제 그거 이제 거리 떨어지면 다시 또 취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력자로. 그렇게 돌아가는 업무 부서들이 꽤 많습니다, 파트들이. 이런 문제도 또한 봐야죠. 이거는 전부 다 그냥 지나가는 가십성 뉴스로 다뤄버리고 경단녀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양성평등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갑니다만 양성평등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부 뭐 존치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성부가 지난 5년 동안 여성부 역할을 했습니까? 그 박원순이부터 안희저의 박원순의 오고도의 그 난리를 칠 때 여성부가 뭘 했습니까? 오히려 여성 그 피해 여성에게 가해를 했잖아요. 여성부가 여성부 역할을 못했어요, 여러분. 근데 또 지금은 존치시켜야 된대요. 그 여성보다가도 더 약자들이 더 많아요, 지금. 다문화 가정들 예를 들면 뭐 장애인들 등등등 했어요. 이게 사회가 좀 복잡해지다 보니까 장애라는 유형이 그냥 이전에는 신체적인 어떤 장애였지만 이제는 정신적인 장애도 많잖아요, 지금. 뭐 그런 쪽에 더 많이 힘을 쏟아야죠. 지금은 이제 여성은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예요. 그리고 여성부가 여성부 역할을 못했어요. 자, 얘가 좀 옆으로 갔습니다. 자, 그 양성평등 그러는데 왜 지방 근무는 남자만 가야 돼? 왜 출장은 걸핏하면 남자만 가야 되냐고요. 여러분 기업체 인력 운영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난립니다. 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이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요점은 우리 사회의 막 풍토, 풍조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너무 많이 흐려졌다.
건전한 풍토가 너무 많이 흐려지고 너무 많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이거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뭐 살림살이 이야기하다가 그런데요. 지금 나라 전체로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 세금 걷는 거에만 혈안이 됐습니다. 우리는 피부로 느끼는 게 집값 올라가고 집장 마련이 어렵다는 거로 느꼈는데 이놈들이 하는 짓은 계속해서 예, 시장을 흔들어 제끼면서 집값을 천정부지를 올렸죠. 그게 뭘까요? 세금 걷기 위해서입니다. 그 세금 제대로 썼을까요? 일자리 예산, 예를 들면 무슨 뭐 코로나 예산, 무슨 예산 그러면서 썼습니다. 예, 탈원전 등등. 다들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다음 정권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나라 살리면 거의 거들내 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4, 500조 이상. 예, 세금 지금 더 거치는 게 53조라는 거예요. 초과세수 53조. 올해만 또요. 자, 법인세, 양도소득세, 각종 재산 보유세. 예, 이게 이제 주 타겟이었죠. 있는 자 주머니를 털어서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고르게 나눈다라는 게 구호였는데 지금은 있는 놈이든 없는 놈이든 다 터는 구조가 돼 있죠. 매년 세금 더거더거 하는 짓이 뭐였습니까? 선거철마다 돈 뿌리는 거죠.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전국민 10만 원, 20만 원. 아무 소득 없는 돈, 지돈 아니니까 무책임하게 말이죠. 무능하게도 돈 쓸 줄도 몰라요. 돈을 벌 줄도 모르고 53조가 더 거친대요, 여러분. 네. 기재부 도대체 뭐 하는 거죠? 기재부 출신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 요직만 독식하는 거. 그 눈독만 들였지. 지 일신의 보신에만 눈독을 들였지. 기재부가 정작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한 게 뭐냐는 거예요. 세금 주머니 터는 것밖에 더 한 게 더 있냐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네? 지금 추가 경정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 지금 추가 경정 예산 이야기하니까 난리를 쳤어요. 나라 곳간이 답이었다라고. 세금 지금 더 거치는 게 53조 9천억이에요, 여러분. 이거 세제 개편하기 전에 더 거친 돈은 일단 써야 될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지난 2해 이놈들은 계속 집권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기재부가 예상한 것보다가 15 내지 20%가 더 거쳤다는 거죠. 그 더 거둔 돈으로 뭘 했을까요? 선거철마다 계속 돈 뿌렸을 거라고요. 지금 아마 이놈들이 정권을 잡았으면 지금 지방선거 두고 돈 막 뿌리고 있을 거라고. 아무 의미 없는 돈이었는데 오로지 표심만 사냥하기 위한 거였죠. 예. 지금 이거를 지금 정부가 긴축 재정을 하겠다는 거죠. 예, 불필요한 부분 허리도 졸라매고 꼭 필요한 부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 대상으로 코로나 피해 보상금을 600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약 30조 나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아직 한 30조 여유가 있어요. 더 거치는 세금만 해도. 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이제 더 거치는 세금에 안주할 거냐는 거죠. 법인세 낮춰야 됩니다. 기업하기 좋게. 규제만 푼다고 되는 게 규제 말만이 아니고 제대로 풀어야 되고요. 법인세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 낮춰야 됩니다. 세금 과감하게 세무 규제 조정을 해야 돼요. 지금 세목 세율 다 좀 조정해야 됩니다. 왜 매번 지방 정부는 저렇게 가난해야 돼요? 국세, 지방세, 이 세목 조정도 좀 해야 됩니다. 누더기가 된 세법들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글쎄요, 이거는 TF가 구성이 돼서 이걸 좀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것도 공연불이 될 소지가 큽니다. 네. 규제 혁신, 그다음에 세제 혁신. 그러고 나서 정책 지원. 이게 받쳐줘야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게 살아나죠. 지금 관주도형으로 되어 있고 세제가 이렇게 누더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종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안 등등이 이렇게
난삽하게 돼 있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빨리 해야 돼요. 검수완박 조정도 중요하지만 정말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반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은 그렇게 합니다. 기업 성장이 경제 성장이고, 그죠? 그래야 국부, 나라가 강성해지는 거다는 건데, 글쎄요.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세제 정도는 필요하죠.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규제 혁신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책 지원입니다. 정책만 앞세우면 돈 낭비하고 끝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봤잖아요. 무슨 정책 나올 때마다 돈만 탕진하고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없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좀 뜯어봐야 되겠지만 온 산천에 나무까지 다 벌목해가지고 지금 팔아먹을 정도로 완전히 거덜을 내버렸잖아요. 이 나라를. 자, 이거 어디서부터 다져 올릴지 우리 좀 봐야 된다는 거. 예, 그다음 이제 앞서 오늘 뭐 북한 코로나 이걸로 도배를 하면서 모든 뉴스에 블랙홀을 만드냐? 이 언론의 행태가 뭐냐? 어? 우리가 그럴 때 북한 정권이 한 짓이 뭐였나? 우리가 코로나로 그렇게 고통을 받을 때 우리 자영업자가 다 죽겠다고 길거리나 시위를 하고 할 때 그거조차도 어? 집시법 위반이니 감염법 위반이니 하면서 벌금 때려 매기고 하면서 우리 자영업자들 영세 소상공인들 입 틀어막던 이 정권이 이 언론이 그런 것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던 이 언론이 뭔 낯짝으로 무슨 염치로 북한 코로나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도배를 하냐는 거죠. 이 언론. 일단 오세훈이가 TV에서 교통방송이죠. 서울 쪽에. 예, 이게 소위 말해서 박원순의 나팔수잖아요. 박원순이가 지 선전도구로 쓴 거죠. 예? 죽은 박원순이. 이 TBS를 시민을 위한 방송으로 바뀌겠다는 거죠. 지금 김어준이가 계속 또아리를 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어떤 의미에서 지금 박원순 때부터 자리 잡아놓은 이 교통방송 아직 시정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서울시 민들 주머니 털어서 그 예산으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꿔야죠. 이거부터 해서 언론개혁 해야죠. 각 곳에 보게 되면 각 지자체에 지금 이 교통방송 비슷한 방송들을 너도 나도 지금 하나둘 만들고 있어요. 그거 다 여러분들 각 지자체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그거 두드려 막아야 됩니다. 지금 신문 방송이 너무 많잖아요. 그 대신 볼만한 방송이 없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믿을 만한 게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지금 공영방송이 공영방송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신문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조중동. 예전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애매하게 양다리 걸치게 하면서 비겁하게 그렇게 그냥 장사죠. 돈벌이만 하고 있는 거죠.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위 말해서 이 불량 세력들, 이 시정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시정이 참 어렵다고 봐요. 아주 어렵다. 낙타가 반환구역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고 봐요. 성추행당, 더불어만진당이라고 비아냥을 듣고 있는 이 민주당 DNA 쉽게 교정 안 됩니다, 여러분. 아마도 한 세대 정도 흐르면 모를까요? 아니면 쫄딱 망해봐야 정신 차릴까요? 그러면 뭐 건성으로라도 변한 척은 할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깊은 뿌리가 있거든요. 80년대 학생운동권들의 성물란 행위들, 이 뿌리가 있거든요. 농활, 소위 말해서. 그게 마치 대단한 어떤 진보고 대단한 어떤 선진의식을 가진 것처럼 행실을 마구잡이로 하던 그 뿌리 깊은 DNA가 있거든요. 진짜 여성가족부, 여성운동하는 사람들,
운동권 내에 남자들 사고방식부터 바꾸라고. 여자들 행태들부터 행동거지부터 바꾸라고. 그러고 나서 정부를 향해서 이 사회를 향해서 권익을 주장하라고. 저는 민주당 DNA, 이 성추행 DNA 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봐요. 꽤 오랜 내력을 갖고 있거든요. 아마 그 시절을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시절을 관통해온 세대들은 잘 알고 있다. 문란했죠. 잡스러웠죠. 여전하죠. 뭐가 바뀌었나요? 네,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은 정말 많습니다. 저는 작금의 언론의 행태, 기사의 우선순위 굉장히 개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5월 16일, 5.16, 내일 또 5.17, 5.18 이번 주 한 주 내내 그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이 다시 반추되면서 시끌시끌하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 이야기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